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전기술사 이승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CT4화, 여기 보면 CT4화가 뭐에 중요하다 그랬죠? 보호계정기용 CT를 선정할 때, 보호계정기용 CT를 선정할 때는 CT4화를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CT4화를. 그러니까 이 CT4화를 근데 검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또 몇 개 있어요. 이 포화 자체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그 말들이 몇 개 써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처음에 CT에 대한 1차 전류, 그리고 CT에 대한 2차 전류, 그리고 전격 부담, 그리고 과전류 정수, 이것들은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몸.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약간씩 움직이면서 CT 1차 전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2차 전격을 어떻게 할 거냐, 부담을 좀 작게 갈 거냐, 크게 할 거냐, 과전류 정수를 작게 할 거냐, 크게 할 거냐, 이것이 세 개가 상호 간의 어떤 변수로 서로 간에 작용함으로써 그거를 엔지니어가 적절히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CT4화도 선정을 하고요. 보호계정기가 잘 동작되도록 세팅 범위까지도 추가해서 같이 검토를 합니다. 같이. 다만 여기 니포인트 볼티지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T 개방 시의 어떤 CT 자체 특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 니포인트 볼티지보다는 과전류 정수 쪽으로 우리가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가지, 그리고 이 계정기 범위가 우리가 실제 CT에 대한 포화 특성을 검토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CT가 100대 5짜리입니다. 근데 이 과전류 정수 20배짜리예요. 물론 부담은 40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부담은 지금 여기서 좀 뺄게요. 여기서 좀 부담은 좀 빼고요. 빼고 오차만 먼저 보겠습니다. 오차가 얼마냐면 한 10% 오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전에서 니포인트 볼티지 이야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20배면 이거 어떤가요? 2000A가 들어오면 100A인데 100A가 들어오지 않고 95A가 되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2000A에서 포화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0대 5짜리 CT를 쓴다. 근데 같이 20배다. 근데 10% 오차 똑같아요. 그러니까 CT비가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4000A가 들어오면 얼마가 들어오죠? 200A가 돼야 되는데 10% 오차니까 180A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4000A 얘기를 해서 그렇지, 지금 200대 5 CT에다가 만약에 2000A만 넣었으면, 인가가 되면 2차 축으로 얼마가 나오나요? 20배니까 바로 100A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200대 5 CT에서는 2000A의 포화가 시작이 되나요, 안 되나요? 포화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않는다는 얘기는 포화 지점을 더 높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그래프로 본다면 이렇게 있던 것을 이렇게 높인 거죠. 이해되시죠? 높였으니까 요 지점에서 원래는 포화가 돼야 되는데 포화가 안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CT비를 크게 하면 어떻다? CT 포화 특성을 크게 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는 CT비를 크게 하려면 보호계정기 세팅 범위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호계정기를 100대 5일 때 내가 보호계정기 세팅을 1A 세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200A로 가려면 어떻게 되죠? 0.5A 세팅이 돼야 되는데 보호계정기에서 최소치가 1A가 된다? 200대 5짜리 쓸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씁니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디지털 계정기가 많이 나와서 세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예전에 아날로그 타입에서는 이게 어려웠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CT비를 늘릴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CT비를 그러면 늘리는 것도 포화점을 늘리는 한 방법이 된다. 이거는 반드시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반드시. 가장 손쉽게 갈 수 있어요. 뭐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한 가지를 말씀드렸고 2차 전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우리 한전에서는 얼마 쓰나요? 5A짜리 씁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1A짜리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향도 많이 받아서 5A짜리 그냥 갑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1A도 많이 가요. 그럼 두 개 차이가 뭐냐? 5A짜리는 감당할 수 있는 내량이 좀 커지는 쪽으로 보면 되고요. 1A는 내량은 좀 작습니다. 내량 작고 여긴 크고. 그런데 5A짜리는 정밀도 면에서는 좀 떨어져요. 정밀도는 조금 내려와 있고요. 1A에서는 정밀도가 조금 높습니다. 사실 5A에 비하면 그만큼 높고 그 내량은 좀 작고 5A에서는 내량은 크고 정밀도는 좀 작고 이렇게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우리는 뭐 5A짜리를 좀 쓰는 겁니다. 근데 고장전류 검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카 근데 20카에서 뭐 고장전류가 뭐 18카나 또는 뭐 한 뭐 21카 이게 된다고 해서 이 정밀도가 큰 차이가 없죠. 어차피 세팅은 충분히 작게 세팅을 합니다. 이미 고장을 다 검출하고 남을 만큼 충분히 작게 세팅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굳이 어떻게 보면 정밀도 면에서 그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내량을 키우는 쪽이 좋겠다라고 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한전에서. 아마도 제 생각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준이 5A가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이해가 되시겠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부담에 관련해서도 전격 부담보다 좀 작다면 우리는 CT 어떤 포화 특성을 좀 크게 가져가는 그 어떤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아예 이것도 저것도 싫어. 나는 과전용수 무조건 크게 가져갈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배가 어떻게 보면 규격품이고요. 이게 40배 또는 뭐 60배 가려면 이때는 완전히 제작인데 금액이 2배, 3배가 뛰지 않습니다. 새로운 제작이기 때문에 돈이 몇 배가 더 뜁니다. 이렇게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배짜리를 놓고 CTB를 키우든지 또는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대부분은 그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20배 전류는 일반 규격품에서 그냥 사용한다 보면 되고요. 거기에 CTB를 올리든 또는 부담을 올리든 뭐 두 개 중에 하나가 주로 사용되는 그 과전류용수 올리는 또는 포화 특성을 크게 하는 주된 사용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예시들을 이렇게 좀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그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표기를 한 거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과전류 정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전류 정수. 그럼 과전류 정수의 도대체 정의가 뭐냐 얘기예요. 과전류 정수 정의. 전격 주파수, 전격 부담 하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 전격 부담은 반드시 갖고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갖고 들어가야 돼요. 40VA면 40VA 1대 이야기라는 거. 만약에 40VA짜리다가 20VA만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CT의 전격은 40인데 실제 연결된 이렇게 되는 거죠. CT 여기 부담이 20VA이고 얘는 40VA짜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럼 CT의 과전류 정수를 더 크게 가져갑니다.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어요. 몇 배 정도? 그냥 대충 눈침적으로 보기 몇 배가 될까요? 2분의 1 줄었으니까 2배가 커지는 겁니다. 대략. 물론 정확한 수식은 옆에 있는 것처럼 쓰지만 대략 검토할 때는 2배 정도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0VA가 됐다. 몇 배 커지나요? 4배 커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실제로는 이런 수식들을 좀 이용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과전류 정수는 우리가 뭐의 기준이냐? 반드시 이 전격 부담 하라는 말을 같이 갖고 들어가야 돼요. 같이 가지고 전격 부담 하에서 변류기 오차가 5% 또는 10% 발생할 때 CT 1차 측에 좀 지워볼게요. CT 1차 측에 발생되는 전류와 CT 1차 측 발생되는 전류가 뭐죠?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고장 전류 또는 뭐 단락 전류가 되는 거죠. 고장 또는 단락 전류. 발생되는 전류와 CT 1차 측 전격 비율 100대 5짜리 100대 5짜리에서 100A 여기 뭐 고장 전류 제가 2000A 예시를 아까 들었으니까 2000A 그럼 이게 요 N이 몇 배다? 이게 20배입니다. 여기가 2000 여기가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전류 정수예요. 과전류 정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CT 포화하고 관련이 됩니다. 혹시 전격 과전류 강도는 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도는 기계적인 부분입니다. 기계적 또는 열적인 부분을 우리는 강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CT 자체가 프레임이 버틸 수 있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전류 정수는 CT 포화 어떤 그 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능면에 관계가 있다. 포화에 관계가 있는 것은 뭐다? 과전류 정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T 포화 관계가 있는 거는 과전류 정수, 전격 과전류 정수 N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겉보기 과전류 정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CT의 전격 부담은 40VA인데 뒤에 오는 실제 계전기라든가 기계 연결이 40이 아니라 10VA다. 그럼 몇 배가 커진다? 4배만큼 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20배짜리에서 20배짜리 과전류 정수에서 쉽게 보면 과전류 정수에서 40VA짜리인데 10VA가 걸렸다. 그럼 4배만큼 커지죠? 그럼 얼마만큼 쓸 수 있다고요? 80배만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 대신에 100A 기준에서 80배니까 얼마인가요? 8카까지 내가 포화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겉보기 과전류 정수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이거를 수식으로 놓은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전격 조금 전에 했던 20배고요. 20배고요. 저는 다 빼고 지금 얘만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40VA와 10VA를 가지고 여기 사용 부담은 10이었고요. 여기를 40VA로 그냥 본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보지 않았어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잘 모르겠으면 대략이라도 이 개념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 어떤 부분에서는 얘만이 이거를 좀 다시 보면 여기가 실제 사용이 얼마라고요? 여기가 10VA를 제가 본 거고 여기가 40을 봤었죠. 근데 실제에서는 얘 두 개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 본다? CT 자체, 이건 CT 자체입니다. CT 자체의 내부 손실 또는 CT 자체 권선에 대한 부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가 돼서 우리는 실제 CT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포화에 대한 특성이 어디냐? 포화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는 겉보기 과전류 정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20배는 40VA일 때 20배인 거고요. 실제 우리가 10VA만 사용을 할 때 사용되는 그 과전류 정수는 몇 배가 된다? 대략 뭐 80배 또는 70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 80배까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대략 우리가 눈침작으로 볼 때 80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80배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충분히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거죠. 이게 엔지니어가 실상 할 일이고요. 우리가 건축전기든 발송배전이든 기술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이 같이 설명이 좀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예시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수식이 의미하는 건 그 얘기입니다. 겉보기 과전류 정수, 여기는 전격 과전류 정수. 만약에 40VA짜리인데 여기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여기가 만약에 80짜리가 쓰면 어떻게 될까요? 80VA짜리. 쉽게 얘기해요. 80 쓰였어요. 그럼 여기가 80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반으로 줍니다. 20배가 아니고요. 10배까지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CTB를 통해서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CTB를 크게 할 수 있고 과전류 정수 자체도 있지만 키울 수 있지만 그거보다 지금 여기 뭘 봤죠? CT 2차 측에 인가되는 부담을 본 거죠. 이 부담을 보고 전체 과전류 정수를 크게 할 수 있냐 없느냐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시로 보면 삼상단력 전류가 20카일 때 과전류 정수는 400대 5에 2차 부담 40VA, 실제 부담은 30VA.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가져온 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 CT 내부 손실은 지금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고요. 그냥 간단하게 본 겁니다. 여기에서 과전율정수 뭐 여기서 과전율정수를 제가 문제에서 50배짜리로 좀 봤네요. 여기 52만에 400이니까 그냥 50배짜리로 그냥 보겠습니다. 50배짜리로 보고요. 뭐 과전율정수 제가 선만 있는데요. 아마 여기 조금 그 제가 글자를 선정이라고 한 거를 좀 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해되시죠? 50배로 본 겁니다. 400대 5짜리고 20카로 그냥 본 거예요. 이때 가능하다고 그냥 봤어요. 그런데 실제 부담이 30이에요. 30이면 실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를 좀 잘못 말씀드려요. 예. 이때 선정됐다가 아니고요. 선정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얘기입니다. 제가 이건 거꾸로 좀 봤네요. 거꾸로 봤습니다. 다시 보죠. 단락전류가 20카예요. 근데 과전류정수를 선정을 하란 얘기입니다. 과전류정수 선정을 하란 얘기고요. 단 CTB가 400대 5짜리, CT 부담이 40VA짜리고요. CT 2차 측 실제 부담은 30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얘기예요. 과전류정수를 이거 그대로만 한다면 400대 5짜리고 20카니까요. 어떻게 되죠? 400 나누기 2만 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간다면 우리는 50배짜리 과전류 정수를 선정을 해야 돼요. 이거 금전적으로 손해가 막심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어떻게 됐나요? 뭐 20배였죠. 20배였는데 50배 이거 크죠. 물론 제가 이거는 좀 문제를 위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50배짜리가 제가 엔지니어 된 입장에 싫어요. 좀 나 줄이고 싶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50배가 원래는 맞는 건데 보니까 실제 부담이 30이네. 그럼 한번 계산 좀 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짜리고요. 30과 40에 대한 비율이 있고 우린 겉보기가 50까지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50인 거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죠. 50으로 가져왔겠으니까. 그럼 전격은 얼마로 하면 될까요? 요거에다 요거 쫙 넘겨서 구하니까 우리는 37.5배로 해도 되더라. 그래서 전격 과전용수는 40 정도로만 선정을 하면 되겠네. 이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배보다 줄였죠. 그러면 금전적으로 일단 이득을 볼 수 있고요.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이러지 않습니다. 실제에서는 여기가 30이 아니고요. 지금 디지털 계정이기 때문에요. 실제 부담이 불과 몇 VA가 안 나옵니다. 뭐 4VA, 5VA 커야 작으면 불과 1VA, 2VA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40분의 1이죠. 40분의 1이면 40배만큼 키울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과전용수는 10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0배 정도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몇 VA다? 30이 아니고요. 1 또는 2 커봐야 5VL 넘지 않습니다. 실제 요즘 근래에 나오는 것들은 디지털 계정기 다 합산해도 크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20VA만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선정 예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마 글자가 좀 넣다가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아요. 여기도 글자가 뭐 선정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좀 뭐 요걸 좀 보는 겁니다. 선정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단 CTB는 800대 5, 2차 부담은 40, 30V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800이니까 똑같이 800분의 20 가죠. 800분의 20은 얼마죠? 25가 나왔습니다. 25가. 그럼 과전류 용수를 그러면 25 충분할 거. 25면 그래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되는데 실제 부담이 30이고요. CT의 실제 여기 제가 저걸 빼먹었네요. 이 전격 부담입니다. 전격 부담. 앞에도 뺐네요. 제가 그거를. 여기도 전격 부담입니다. 여기 전격입니다. 전격 부담입니다. 그래서 전격 부담은 40인데 실제 부담은 3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30분의 40 곱하기 전격 과전용수가 얼마가 된다? 25가 되는 거예요. 25가.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과전류 정수가 25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게. 그럼 실제로 얼마가 되냐? 전격 과전류 정수는 18.75. 과전류 정수 그래서 40이 아니고요. 이것도 제가 좀 못합니다. 40배가 되죠? 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얼마가 된다? 20배만 돼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즉 뭐냐? 800 제가 이거를 다 정의해서 그러네요. 이게 또 400이 아니라 800대 5입니다. 800대 5. 800대 5. 제가 가져온 수는 오타가 좀 난 것 같아요. 800대 5니까 결국엔 CTB를 크게 하니까 어떤가요? 과전류 정수가 앞서서는 40이었고 지금은 20배만 되는 거죠. 20배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CTB를 키워도 과전류 정수를 작게 할 수 있고 또는 아까 문제에서처럼 뭐 이 실제 부담이 완전히 줄이는 거죠. 완전히 그냥 디지털 계정기에서 줄여도 키울 수 있고 겉보기 과전류 정수를.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난 이거저거 다 싫어. 난 돈 주고 그냥 올릴래. 과전류 정수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과전류 정수를 직접 올리는 건 어떻다? 이게 조금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죠. 금액이 한 푼, 두 푼이 아니고요. 세 푼, 네 푼, 다섯 푼은 확 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잘 안 합니다. 근래는 잘 안 하고요. 대개 CT 1차 전류를 올리든지 또는 부담을 좀 증가시키든지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격 부담이죠. 전격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다행스럽게도 요즘에 나오는 디지털 계정기의 어떤 그 부담이 소요되는 그 부담이 작아지고 있는 추세고 이거 불과 작으면 막 0.1부에 0.5부에 이렇습니다. 요즘엔. 그러니까 뭐 아주 해피한 거죠. 그러니까 20배짜리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20배짜리에 40V짜리 하니까 40배만큼 다시 뻥튀기가 되는 거죠. 최소한도. 뭐 그런 식으로 좀 내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실제 오프라인 할 때는 조금 더 이거를 좀 보충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영상으로 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하실 때 조금 좀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이해를 좀 높이고자 좀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정리해서 사용하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전격 부담, 과전류 정수, 그리고 리포인트는 사실 이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리포인트가 있고 1차 전류, 전격 부담, 과전류 정수 이런 어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